이게 뉴스도 나고 한 사안인데요. 피해자 구제대책협의회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업무대행사를 사기로 형사고소한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좀 큰 승소 사례 하나 좀 의미가 있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구로구 모 동에 있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집단소송이었어요. 판결문을 제가 들고 있는데 한 8명 정도가 같이 했었고, 물론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사건에 이제 저희 의뢰인들이 8명이 됐었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사건이고,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5월 중순쯤 났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지고 정리가 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로동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같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가입을 시킬 때 우리는 80% 이상 토지가 확보가 됐으니까 안전하다, 빨리 가입하시라라고 이제 안내도 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는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이제 그렇게 막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의뢰인들도 그걸 믿고 이제 가입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47% 정도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기타 사망자의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빼고 나면 한 20몇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 토지 확보가 안 된 거죠. 사실상 기망이잖아요. 그러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불법행위다. 왜냐하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면은 사기 기망 입증을 아주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이 의뢰인들이, 이게 뉴스도 나고 한 사안인데요. 피해자 구제대책협의회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업무대행사를 사기로 형사고소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무혐의로 나왔어요.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서 사기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사에서도 주장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했었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래계에서 용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의칙을 위반한,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기망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행위다라고 저희가 받게 됐고, 저쪽에서 조합 쪽에서 주장한 게 이거는 우리가 사기로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고소를 받았는데 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거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거 사기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 형사사건, 고소하는 건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 돌려주라고 해서 민사사건인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입증의 정도가 달라요. 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죄와 벌을 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죄인지 아닌지, 유죄가 있다면 징역을 살릴 건지 벌금으로 끝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거라서 아주 엄격한 증명의 정도가 필요하고, 민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민사도 물론 이제 어떤 증거를 이제 재판관에게 입증시키려면 이제 10중 8구라고 해야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형사보다는 민사가 입증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형사가 기망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라고 해서 민사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에도 저희가 이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는데, 형사에서 이게 무혐의 나왔다고 해서 민사까지 사기가 아닌 건 아니다, 사기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 사기가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사기라고 한다면 민사든 형사든 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망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됐죠. 저희도 이제 이게 형사에서 사기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이제 민사적 그 사기 취소는 좀 주장하긴 했지만 좀 이게 약했는데,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더 강조를 했거든요. 불법행위는 이제 어떤 위법행위, 어떤 법적인 전체적인 법 체계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위법이다 볼 수 있으면 이제 불법행위가 되는 건데, 이게 형사 사기가 아니면 민사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적어도 불법행위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가지고 저희가 인정받게 돼서 전액을 다 승소하기에 사례입니다. 많이 내신 분들은 8천 넘게 내신 분도 있고요. 7천, 6천도 있는데 그 정도 다 돌려받게 됐고 전부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법 논리가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3, 4년 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할 때는 법원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다 돈 내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늦었다고 돈 뺄 수 있냐, 이렇게 하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사기나 착오로 취소시켜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계약 해제, 약속이 안 지켜졌다 해제를 하기도 하고, 만신보장증서상 어떻게 되면 돈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는 불법행위로 계약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의뢰인들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과실상계에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으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행위 하는데,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과실이 있으면 10%, 20%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10%면 10% 빼고 900만 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실상계의 몇 프로 갈지 이제 정도는 재판부의 직권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해버리면 과실상계고 뭔가 없이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주장 안 했었는데, 재판부들도 계약 취소는 사실은 계약 쓰고 도장 찍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희 하길래 그러면 불법행위로 갑시다 저희가 주장을 했고, 최근에 많이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뢰인들도 이걸 좀 인지를 하시고, 내가 도장 찍었고 조합에서 무조건 안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피해자를 이제 보호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거니까 고민을 해서 하면 된다, 이거 아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